다음으로 이미지 영상 캡션 기본 과정의 2차시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이미지 캡션을 작성하기 위해 이미지와 영상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고, 두 번째, 영상에 대한 분석 방법을 학습을 하고 영상에서 대표 이미지를 추출하여 이미지 캡션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알아봅니다. 세 번째, 이미지 캡션을 하기 위한 이미지 분석 기법을 종류별로 학습을 하고 단어와 이미지의 연결을 통해 표현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시 데이터 분석과 해석에서 첫 번째, 올바른 캡션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이미지 캡션, 이 캡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미지 캡션에 관한 주요 논문들에서는 올바른 이미지 캡션을 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준수하여 캡션을 작성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들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이미지 캡션을 작성하고, 두 번째, 맥락을 고려한 캡션을 작성하며, 세 번째, 객체와 배경을 정확히 연결한 캡션을 작성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와 문장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한 후에 자연스러운 캡션을 작성해야 하는 것을 올바른 이미지 캡션의 작성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 논문들에서는 인공지능이 올바른 이미지 캡션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캡션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캡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미지의 시각적 정보를 이해하고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올바른 캡션을 작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며, 이 세 가지에는 정확성, 간결성, 그리고 가독성,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의 중요한 객체, 배경 등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이고, 간결성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거하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 가독성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읽기 쉬운 문장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캡션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 중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에 집중한 이미지 캡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날씨도 정말 좋아 보이고 서핑을 즐기고 있는 이분은 서핑을 정말 잘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한 이미지 캡션은 명확하고 간결한 정보 전달을 통해 빠르게 이미지를 이해할 수가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불필요한 많은 정보를 캡션에 포함시킬 시 이미지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바른 예시와 오류 예시가 있는데요. 먼저 바른 예시의 경우 보시면 맑은 날 바다에서 보드를 타며 서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캡션에서 중요한 부분인 객체인 사람, 배경이라 볼 수 있는 맑은 날씨와 바다, 그리고 특징을 뜻하고 있는 서핑을 잘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오류의 시는 어떨까요? 맑은 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 즉 서핑보드와 서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상황과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맥락을 고려한 이미지 캡션에 대한 설명으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이미지 캡션은 이미지의 전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겠죠. 물체나 행위를 잘못 인지하여 이미지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이미지 캡션이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장면에 대한 정확성이 요구가 됩니다.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 축구선수가 페널티킥을 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른 예시의 경우 축구 경기 중 골키퍼가 서 있는 골대를 향해 슈팅하는 축구선수라고 캡션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축구 경기 중 축구선수가 슛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맥락에 맞게 고려한 캡션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류 예시는 어떨까요? 축구 경기 중 발을 공에 대고 있는 축구선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캡션이 작성될 때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에 발을 대고만 있다? 공을 뺏기겠다는 거죠. 이미지와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적 이유 때문에 아예 다른 상황으로 이해될 수가 있으므로 이 이미지의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객체와 배경을 정확하게 연결한 캡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객체와 배경을 연결한 캡션은 객체들의 위치와 배경을 이해하며 객체 사이의 관계를 문장에 표현해야 하고 전체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지 예시를 보시면 푸른 하늘과 초원, 풀밭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강아지가 원반을 잡기 위해 점프를 뛰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바른 예시 한번 살펴볼까요? 푸른 하늘과 풀밭에 원반 장난감과 강아지가 있다. 배경과 객체를 연결하여 이미지 정보를 잘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류 예시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난감과 강아지가 있다. 배경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서 전체 상황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건물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듯이 배경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묘사돼야 정보의 전달이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캡션 작성을 위한 방법 중에 마지막인 이미지와 문장의 관계 이해에 대한 예시를 보실 건데요. 이 이미지 캡션은 이미지와 문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작성돼야 하며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사용해야 그 이미지를 쉽게 이해하고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예시를 보시면 밤하늘에 별이 있고 그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빛나고 있다처럼 이미지와 문장이 자연스러워서 이해하기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류 예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밤하늘의 별들과 도시라고 캡션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밤하늘의 별들과 도시라고 하면 도시는 땅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문장으로만 보았을 때는 별과 도시가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와 문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운 캡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분석과 해석의 두 번째 순서인 영상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과 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상과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이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들의 집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 즉 멈춰있는 이미지인 프레임이
여러 개가 모여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시각적인 정보를 담은 정적인 사진을 의미하며 2차원 평면에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화소들의 배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픽셀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영상의 종류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광고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화는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상으로 독립영화, 장편영화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는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시리즈 형태의 영상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캐릭터나 객체를 일련의 그림으로 구성하여 만들어낸 영상이고,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조사, 기록하거나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영상을 말합니다. 광고는 홍보를 위해서 상품 등을 위해 만들어진 짧은 영상을 말하며, 열화상 영상은 일반적인 영상은 좀 다르게 동물이나 건물 등의 온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RGB, 즉 레드, 그린, 블루 색상으로 표현된 영상입니다. 자율주행 영상은 자동차나 로봇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미지를 보실까요? 이미지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사진은 사람의 얼굴이나 자연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미지, 실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미지이겠죠. 일러스트레이션은 기업이나 브랜드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인 로고와 간단한 그래픽으로 특정하고 있는 기능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이콘, 광고나 프로모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표형의 이미지인 배너가 이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상과 이미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아래 예시처럼 영상은 동영상 플랫폼, 뉴스 영상, 교육 컨텐츠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움직이는 특성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에 멈춰있는 정지된 모습이죠. 소셜미디어, 뉴스 기사, 광고 등에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상과 이미지에 대한 차이는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다시 영상의 구성 요소를 알아볼까요? 자, 이 영상의 구성 요소에 시각적인 정보를 조합하여 완성된 영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미지를 선정하기 위한 영상의 구성 요소의 종류는 프레임, 키프레임, 시놉시스, 이러한 세 가지 형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은 영상을 구성하고 있는 정지 이미지들로 연속적으로 재생되어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게 되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두 번째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 게임 등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이겠죠. 장면이 전환될 때에 이용되었던 대표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놉시스는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의 작품에 이러한 간단한 줄거리나 개요를 요약한 문서 또는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구성 요소 중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 단위로서 한 개의 이미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연속적으로 재생이 되고 있는 영상이나 애니메이션들을 생성하는 것이죠. 프레임과 관련된 주요 용어는요, FPS, 비트레이트, 애니메이션, 정지 영상, 비주얼 이펙트, 이런 대표적인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FPS는 프레임 퍼 세컨드의 약자로서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초당 몇 개의 프레임이 나누어지는지
또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FPS의 수치가 많을수록 1초의 많은 프레임들, 1초의 많은 이미지 동작이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영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레이트는 초당 프레임 수를 나타내고 있는 값으로서 일반적으로 초당 24에서 30 프레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각각의 프레임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설정해서 움직이는 영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지 영상은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정지 영상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이펙트는 영화나 비디오에서 특수 효과를 추가하거나 프레임 기반으로 시각적 효과를 구현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프레임의 주요 용어 중에 하나인 FPS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예시로 FPS별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레임은 24fps, 30fps, 60fps로 구성되고 있으며 또한 120, 240 등의 고프레임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FPS는 한 영상이 1초 동안 몇 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상의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 영상 편집,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FPS의 선택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고 있는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예시 중 하나인 게임은 프레임의 수가 많을수록 게임 그래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프레임의 사용은 게임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120fps와 240fps는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지만 고프레임을 사용할수록 자연스러운 영상으로 지적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 영상에서도 이 음식을 초고속 카메라로 담아 좀 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고프레임을 활용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프레임이란 것은 동영상의 시퀀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나 독특한 장면을 포착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이 키프레임의 분류는 5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 위치, 회전, 스케일, 알파 이렇게 구성을 좀 지어봤습니다. 키프레임의 선정 단계는 총 3가지로 분류해서 첫 번째 구간 설정과 두 번째 선별, 마지막 3번째인 미리 보기 및 수정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의 선정 단계 중 첫 번째인 구간을 설명하자면 영상의 움직임이나 급격한 변화가 있는 부분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두 번째인 선별에서는 중요한 움직임이나 변화가 있는 경우에 중간중간 키프레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인 미리 보기 및 또는 그 수정에 대해서는요. 생성된 키프레임을 확인해서 썸네일의 최종 결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구간의 설정 예시입니다. 전체 영상 구간 중에 예시처럼 1번에서부터 8번 이미지까지를 선택하여 구간을 선정합니다. 1번 이미지부터 8번 이미지까지 설정된 구간은 사람이 걷고 있는 모습을 구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키프레임의 선정입니다. 앞에는 구간 설정을 했다면 설정된 구간 내에서의 행동의 변화, 장면 전환이 발생되는 시점에 따라 키프레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A시 이미지와 같이 행동의 변화, 장면 전환이 발생되는 시점에 따라서 5번의 이미지를 키프레임으로 선정합니다. 5번이 키프레임이라고 한다면
1번은 왜 키프레임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키프레임 선정은 구간 내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키프레임으로 선정하지만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레임만을 설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리 보기 및 수정 키프레임 선정을 완료한 이후에 선정된 키프레임들을 미리 보기 하여 원하는 장면이나 동작이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썸네일 등의 최종 결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놉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는 영화, 드라마, 소설, 게임 등의 작품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 또는 개요를 요약한 문서나 설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놉시스의 5가지의 종류를 본다면 기본, 상세, 영화, 드라마, 소설 등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기본은 작품의 주요 플롯이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방법이고요. 상세는 기본 시놉시스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작품의 각각의 장면과 에피소드, 캐릭터들의 변화 등의 더욱 기본 시놉시스보다 상세히 서술한 방법을 말합니다. 영화는 영화의 주요 플롯과 장면, 주요 배우들의 역할을 포함하여 영화 홍보 및 블루레이 표지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는 소설의 주요 캐릭터와 이야기의 배경, 주요 플롯, 그리고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은 소설의 주요 캐릭터들과 이야기의 배경 및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시놉시스의 작성 단계입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작품 감상 또는 읽기, 핵심 사건과 캐릭터 식별, 내용 요약, 순서대로 정렬, 편집 및 완료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인 작품 감상과 또는 읽기는 작품을 충분히 감상하거나 읽고 작품의 주요 내용과 주요 캐릭터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사건과 캐릭터 식별은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과 주요 캐릭터들을 식별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 내용 요약은 각 핵심 사건들과 캐릭터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작품의 시작, 중간,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 순서대로 정렬은 작성한 줄거리를 작품 내 사건들로 정렬하여 작품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 편집 완료는 최종적으로 작성된 시놉시스를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을 진행하여 시놉시스 작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시놉시스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이미지는 드라마 도깨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놉시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의 줄거리 및 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그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 기억상실증 저승사자. 그런 그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고 있는 죽어야 할 운명의 소녀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신비로운 낭만설화, 도깨비 시놉시스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시도 동일하게 시놉시스가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선정 기준에 대한 정의입니다. 대표 이미지 선정은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선정 기준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변환 후 급격한 변화가 있는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외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마다 대표 이미지 선정 기준은 구축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도 있겠죠. 대표 이미지의 선정의 정의입니다. 대표 이미지의 선정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데이터에서 프레임을 규칙적으로 추출하고 프레임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이미지를 기준으로 대표 이미지를 선정합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 대표 이미지 선정 방안입니다. 키프레임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 게임 등에서 중요한 장면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프레임을 말하는 것이죠. 키프레임을 통한 선정 방안을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주장면 기반, 그리고 움직임 특징 기반, 플롯 기반으로 나눠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주요 장면 기반으로 한 선정은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대표해야 하며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장면을 대표 이미지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움직임 특징 기반입니다. 동적인 액션과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으며 동작을 포착하는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롯 기반은 영상에서 플롯이나 스토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을 키프레임 대표 이미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이미지 선정 기준은 데이터 구축 사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키프레임을 통한 대표 이미지 선정 예시입니다. 예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올까요? 자,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보신 동영상 같이 스포츠에서 주요 장면은 프리킥, 태클 등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부분을 키프레임으로 추출하여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대표 이미지 선정 예시로는 움직임 특징 기반의 추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골프 동작을 프레임별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에서 움직임 중에 공을 치는 5번 프레임을 키프레임으로 선정했습니다. 다른 프레임을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5번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는 골프에서 중요한 공을 치고 있는 장면을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플롯 기반 대표 이미지 선정 예시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대부분의 영상은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죠. 이 플롯이란 소설,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서술적인 작품에서 이야기의 주요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성과 진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예시 이미지와 같이 4개의 프레임을 대표 이미지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요괴인 회담과 천관대사를 살해한 후 전우치에게 뒤집어 씌운 이미지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봉인되어 있었던 초랭이를 족지에서 풀어줌으로써 부적을 되찾은 전우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 세상에서 전우치는 마침내 청동검을 얻게 된 이미지이며, 마지막은 전우치의 스승인 천관대사의 뜻대로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도서로 거듭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렇듯 플롯을 기반으로 기승전결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대표 이미지를 선정할 수가 있는 방식인 거죠. 시노십스를 통한 대표 이미지 선정 방안입니다. 시노십스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영상의 간략한 줄거리를 텍스트, 글자로 제공을 하며 이를 활용하여 대표 이미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 이미지 선정 방안은 핵심 키워드 기반, 특징적인 장면 기반, 감정 기반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기반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한 후에 해당 키워드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장면 기반은 언급되고 있는 특징적인 장면을 파악하고 이러한 장면이 시각적으로 변화되는 이미지를 선정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감정 기반은 영상의 감정을 파악하고 표정 등이 변화하는 장면을 이미지로 선정하게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놉시스를 통한 대표 이미지 선정 예시들입니다. 우선 줄거리를 파악하고 줄거리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겠죠. 핵심 키워드 추출 후에 핵심 키워드와 맞는 영상 이미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예시 이미지와 같이 줄거리에서 짱구와 동갑내기인 5살 진구를 데리고 짱구 가족을 찾아온 수상한 여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선정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장면 추출 예시입니다. 우선 줄거리를 파악하고 특정 장면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 이미지와 같이 어벤져스와 어벤져스의 분열을 시작되었다 라는 특정 장면이 생각나는 키워드를 선정하여 거기에 맞는 특정 장면을 대표 이미지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 기반 대표 이미지 선정 예시입니다. 자, 이미지 예시를 보시면 이 시놉시스는 용구랑 이예승을 열기구에 태워서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열풍선을 땅에 고정시키려고 묶었던 로프가 교도소 담벼락에 설치된 철조망에 얽혀 빠져나가는 건 실패한다. 이용구의 집행일은 예승의 생일날인 12월 23일에 집행되게 됐어요. 예승이의 생일잔치를 최후로 이용구는 예승이와 작별을 인사했어요. 입니다. 줄거리에서 감정이 들어가 있는 작별을 인사한다라는 부분을 추출하여 앞서 설명했듯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 대표 이미지를 선정한 것이죠. 키프레임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시놉시스의 선정 기준은 데이터 구축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